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노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노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노농기계 조기 폐기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노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각각 보조금 지원 및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폐기업소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의문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기센터 소장 이우지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체 9-776호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노후농기계 조기 폐지 지원 조례안이 기존에 우리 평택시에는 없었던 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설명 보면 이게 몇 년도부터 이게 지원 예산이 국비가 안 내려왔던 사업이죠? 지금 그러니까 23년도, 24년도에는 예, 그때는 이제 예산이 안 내려왔고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는 내려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여기 보니까 3억 3,900, 22년도에는 3억 700, 그러다 23년도, 24년도에는 0이었다가 지금 다 25년도에는 3,300인데 이게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계획되어 있나요? 조사를 지금 했는데요. 그 추조사한 대로 하자면은 내년에 한 3억 정도가 아마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소요된 예산이 예. 이게 본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됐습니까? 그건 아직 아직 안 추경에 됐습니다. 예. 편성 계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전문위원 보면 내가 궁금했더니 자료가 있어갖고 봤더니 그 연도별로 해서 마력수에 따라서 트랙터 보조금 그 지급 단가가 틀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가 기준은 몇 년도에 고시된 거예요? 고시된 연도는 저희가 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기준 지침상에 돼 있는데 그거는 따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1989년부터 2012년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2012년 이전에 생산된 것들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13년도 생산된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노후 기계의 그 매연 배출 같은 게 많이 저감된 트랙터나 콤바인이 나오고 있는 건 그 근거로 인해서 기준이 그게 잡히는 건가요? 예, 대기환경보전법 이제 시행규칙이 개정된 게 2013년 2월 2일인데 그 이후에 이제 제작된 농기계는 그 이제 허용 기준에 적합해서 맞춰서 생산이 맞게끔 돼서 생산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이전 농기계들이 이제 그 기준하고 안 맞다 보니까 이제 조기 폐차에 대한 이제 폐차 지원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 단가도 당연히 매년 다시 고시를 하겠네요. 더 아니 오래되면 당연히 더 가격이 낮아지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의원님.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 뭐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평택시가 관심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노후 농기계 하다 보면 또 그걸 또 운행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건강에도 사실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트랙터나 이런 콤바인이 밀폐 장치도 사실 자동차에 비해서 약간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 지급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동물보호 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다중 이용 시설 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 이용 시설에 반려동물 출입 및 준수사항 안내 표지 설치를 지원하고 가이드라인을 규정을 신설하여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반려동물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3조에서 반려동물의 출입 안내 표시 및 지원 그리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동물보호 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 법령 및 개별 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중 이용 시설이 늘고 있지만 관련 안내 부족으로 심히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다중 이용 시설에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 안전사고 등에 대한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으로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시 반려동물이 지금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 게 36,328가구에 지금 52,423마리가 되겠습니다. 52,000. 52,423마리예요. 그밖에 안 됩니까? 예, 점차 그 매년 10% 정도씩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20만 마리 되는 줄 알고 개, 고양이 등등이잖아요. 지금 등록 대상은 개는 의무이고요. 예. 고양이는 그 이제 희망 등록입니다. 희망 등록이기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등록이 돼 있건 아니건 같이 동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출입 가능 여부 이거 저 표시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여기 조례에 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전을 위해서고 예, 맞습니다. 또 갈등 소지도 있고 하니까 같이 동반 인구는 집계가 돼요. 그 현재로서는 그 이 중에 한 10% 정도는 고양이고요. 고양이 경우에는 거의 동반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개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들은 매일 산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거의 이 중에 한 90% 정도는 90% 정도는? 예, 밖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4만 마리 정도는 같이 우리와 같이 동반을 한다. 사람과.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봤을 때 갈등도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관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또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시행은 내년도부터 가능한 건가요? 바로? 저희가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안내 표지를 이제 서울시도 지금 이제 먼저 하고 있는데 우리 스티커하고 표지판하고 입간판하고 이제 세 종류로 봤을 때 저희가 한 개소당 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면은 괜찮을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이제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먼저 그 다중 이용 시설 그 관리 부서하고 그다음에 그 기관에 이제 요 내용을 통보를 해서 이제 한번 희망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수요량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50개소 정도 해갖고 1,000만 원 50개 정도. 정도요? 예. 20만 원 정도?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예. 수요 조사는 아직 안 해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상이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의원님 질의하신다고?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승겸 의원이 내가 조례를 냈어요. 근데 일단 내가 아직 못했는데 우리가 이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좀 홍보를 먼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무리하게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스티커 정도만이라도 일단 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거를 사용하실 업소들 좀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좀 배부를 해드린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효과 예상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뭐 20만 원 상당히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좀 오히려 좀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뭐 갈등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거니까 제재를 위한 아니라 홍보를 위한 차원이니까 잘 방안을 좀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참고 삼아서 그 지금 식품 접객업 같아서는 지금 다중 이용 시설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제 다중 이용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이제 식당 일반 음식점도 포함을 시키면 되는데 지금 현재의 그 식품위생법상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이제 식당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행정처분을 이제 가하더라고요. 근데 요게 이제 저희가 파악한 게 식약처에서 지금 이제 입법 예고를 해서 내년 4월 경부터 해서 이제 전체 그 식당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제 적당한 기준을 정해서 이제 그 시설을 갖춘 그 음식점에 대해서는 이제 출입을 허용하는 그런 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다양한 그 방안과 시안과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이제 내년 4월경부터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음식점에서도 이제 다양한 그 반려동물을 접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네, 유승경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저번에 저도 언론 보도 자료 보니까 그 식당을 전용 구역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거기를 이용해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해서 식사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면은 가능하다라고 그 보도자료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내년 4월 이후에 그 시행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현재의 규정으로 보면 식품 접객업의 시설 기준 이게 공통 시설 중에 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을 수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당과 분리를 하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분리하기가 힘드니까 그게 이제 계속 그 저촉이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식약처에서 법을 그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해갖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이제 반려견과 동반해서 오셔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이제 마련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관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건데 보면 스티커를 이런 거로 해서 우리 있잖아요. 그거 뭐 옛날 뭐지 지금 쓰고 있는 거 평택 사랑 상품권 가능 없어 뭐 이런 것 같이 뭐 그것보다 뭐 사이즈나 하여튼 더 크게 하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홍보해서 우선 그런 거 하고 좀 더 좀 거기 중에서 뭐 꼭 필요하거나 나름대로 뭐 모험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좀 비용을 해서 뭐 부착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봤을 때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뭐 예. 지금 현재 그 저희가 그 반려동물 홍보 관련 그 예산 확보된 거 가지고 저희가 그 정도 스티커는 그 발행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생명농업센터 1층 카페 등 무상 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754호 평택 생명농업센터 1층 카페 등 무상 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 생명농업센터는 2020년 3월 5일 준공되어 농업인의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1층 카페 등은 한국농업경영인 평택시 연합회에서 평택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목적으로 5년간 무상 사용 중에 있으며 금년 2025년 12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갱신하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9조의 3에 해당되는 지역 특산품 또는 생산 제품 등에 한하여 생산 전시 판매토록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아 무상 사용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유승경 의원님 질의해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궁금한 점 하나 이게 지금 평택생명농업센터를 지금 우리 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농업경영회에서 민간 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부분들 1층에 농촌 테마관하고 이제 카페 등 2개가 북카페가 2개가 지금 그건 별도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건 별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예, 사용 그렇습니다. 동의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난 통으로 그게 저번에 하실 때 전체를 다 그 위탁을 준 거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별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6년도부터 30년도까지 5년간 2025년 이제 12월 25일부터 5년간 이제 허가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지금 이거는 처음인 거죠, 그럼? 이거는 그 전에는 어떻게 그러면 그때도 이제 무상 사용 동의안 이제 해서 그렇게 그때도 했고요. 이 농업 경영인 여기서 예, 무상 그때- 사용 허가를 받았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전체에 대한 민간 위탁은 이번 처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올해부터 예. 올해 1월 1일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그 시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직접 관리하고 그 부분만 일층 부분만 해줬던 거 무상 임대 해줬던 예,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뭐 농촌 테마관도 잘 업그레이드해서 거기 농민분들께도 많이 오시고 또 그 로컬푸드나 농업 생태원도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좀 활용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그 농업 생태원하고 농업 이 생명 센터 농업센터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좀 왕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고 저번에 우리 경기 정원박람회 때 거기 임시로 개통했는데 그걸로 이용해서 거기 그래서 많이 이용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절하게 좀 보수해서 서로 좀 왕래 뭐 밤에는 닫아놓든 하시더라도 개방 중에는 좀 열어놔서 좀 다닐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어.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제 저녁에 이제 닫고 아침에 하는데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행사 없을 때는 좀 닫아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 있을 때는 꼭 열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페가 우리가 흔히 어찌됐든 이렇게 무상 사용을 하는 카페들은 또는 우리도 지금 그 시에 뭐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군데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그 좀 뭐 취약계층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역할들 하시는 분들 중에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좀그 단가를 가서 보면 일반 가게보다 카페나 이런 것보다 약간 좀 저렴하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너무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이 값싸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적절한 선에서 해서 그래야 또 그런 걸 또 가지고 더 판매도 더 촉진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 예, 그 부분 저희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시기 김승겸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그 무상 사용화가 추진 계획 뒷장에 보면은 그 동안에는 농업 경영인 연합회에서 2층까지 올 12월 24일까지 키즈 카페까지 다 썼던 겁니까 무상으로? 원래 거기까지가 같이 북카페로 같이 연결돼 있는 근데 겁니다. 예. 이번에 다시 갱신하는 거에는 대상 시설에는 2층 키즈 카페가 빠졌어요. 예, 그게 이제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북카페가 계단으로 해서 2층까지 연결돼 있어서 아니, 통으로 돼 그때는 있습니다. 키즈 카페 2층 분명히 2층은 넣었는데 근데 1층 카페 농촌 테마관 이렇게 하고 면적도 틀리고 면적이 이제 틀리다는 얘기지. 그 2층도 넣었어야 맞는다는 얘기죠. 신청은 처음에 여기 생명 그 농업센터가 20년 3월 5일 날 준공이 됐는데 그 당시에 무상 사용 허가에는 2층 키즈 카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네, 말씀하시고 과장님. 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키즈 카페는 빠지고요. 네. 1층에 그 카페하고 그 뭐냐 그 테마관 고게 포함이 된 겁니다. 이번에 이제 키즈 카페는 177제곱미터. 빠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틀려서 왜 빠졌죠? 사실 그 부분은 거의 이용을 현재 안 되고 이용을 안 있어서 해요? 저희가 예, 이제 다른 용도로 좀,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쓰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 생명농업센터 1층 카페 등 무상 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 아리백 정원문화 박람회 성공을 위한 농업생태원 태양광 발전 설비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 아리백 정원문화 박람회 성공을 위한 농업생태원 태양광 발전 설비 업무협약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은 기후위기 극복과 성공적인 아리백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를 위하여 평택시와 공공 민간 기업 간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에 대한 협약으로 지난해 12월 3일 평택시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중부발전관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3월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구조안전진단을 마쳤으며 5월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 승인, 6월에 발전사업 허가 승인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착공하여 9월에 농촌문화체험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창고 지붕 등 3개소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2월부터 전력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농업생태원 내 행사로 인해 지연된 로컬푸드 종합센터 지붕 및 농업생태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비는 한국중부발전에서 2026년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추진 경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좀 고민했던 부분 중에 디자인이잖아요. 경관.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번에도 뭐 어쨌든 설명도 하시긴 했는데 잘 협의해서 설치하는 데 큰 문제가 없대요. 그렇게 경관들이나 디자인 반영해서 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는 주차장 관련 부분들은 이제 그때 중부발전 추가하고 디자인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꽤 괜찮은 디자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제 기존에 설치된 지붕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그냥 바라보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지금 설치할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일단은 지붕 설치 세 군데 완료가 됐고요. 한전하고 그 개통연계 공사를 12월 중에 공사를 이제 경기에너지진흥원에서 한전하고 개통연계 공사를 추진을 해서 지금 예상으로는 한 12월 말 정도부터 태양광 발전 전력을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안 했던 두 가지 주차장하고 로컬푸드 거기 위에는 언제 설치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년에 저희 꽃나들이 행사 끝나고 좀 이제 봄에는 방문객들이 많기 때문에 좀 방문객이 적은 여름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거꾸로 한 2, 3월에 하면 안 돼요? 한번 저희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연초에 좀 예산 상황 보고서 최종적인 거 알려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쪽도 이제 예산이 세팅이 돼야 쓸 수가 있다 그러면서 저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찍 할 수 있으면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여름에도 거기 봄보다는 덜 오시더라도 여름에도 내방각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게 공사가 갑자기 뭐 계획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면 경기정원 박람회 때문에 늦춰졌는데 그러면 빨리 하라고 하면 오히려 뭐 크게 공사에 하자만 안 발생하면 뭐 2, 3월이라도 빨리 설치해서 하시는 게 우리한테도 불편함이 최소화되고 거기한테도 여름에 전력 생산이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태양광이면? 그럼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 아리백 정원문화 박람회 성공을 위한 농업생태원 태양광 발전 설비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